복은 최옥임. 정발산 공원을 오르다 눈에 들어온 푯말 하나. 생태계 복원 중입니다. 내 가슴팍에도 푯말 하나 달고 싶다. 마음밭 복원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로 회복되겠지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계속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그럴 게 아니라면 내 마음밭에 함부로 들어와 해치지 말아 주세요. 스스로 애써 복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FM 팟캐스트 일산에 놀자 오늘 진행을 맡은 한희박입니다. 오늘은 최옥임 님이 쓴 복원이란 시로 일산에 놀자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산 FM 일산에 놀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주제를 하나씩 정해 우리가 직접 그곳을 탐방 또는 경험해보고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산 동구 정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고양 시립 아람누리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산에 놀자는 씩씩하고 능능한 장 대장님, 그리고 이제는 게스트가 아닌 새로운 멤버가 되신 해바라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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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째 좀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다들 잘 지냈었어요? 네. 예.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네. 아 그렇네요, 그죠? 1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오, 네. 늦었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근데 다 진짜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어요? 저는 작년에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을 하늘나라를 보내드리고 왔어요. 아, 그렇죠, 맞아. 오늘 네. 그것 때문에 그죠. 어찌 보면 좀 저번에 우리가 방송도 좀 늦은 것도 있었죠, 그죠? 해바라기님 어떻게 새로운 mem버 저번에 물론 몇 분 맞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 멤버가 되셨는데 예. 어떻게 지냈었어요? 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겨울에 그 이사를 했어요. 추운 겨울날 이사를 했고 예. 이사 그거 예사 일 아닌데. 집에서 이사를 했는데 아직도 이삿짐을 풀어놓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말이고 새해다 보니까 각종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행사들을 주최를 하고 또 행사에 참가를 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다들 바빴었네요, 그죠? 네. 연말 연시면 그냥 평상시 같아도 바쁜 시간들인데. 그렇죠. 또 네. 개인적으로 네, 다 일들이 개인적으로 다 큰 일들이 있으니까. 두 분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얘기 안 했지만은 연말에 엄청 오랫동안 고양시를 비우고 타지에 가서 있다가 일을 지금 여기 돌아온 지 한 일주일, 1-2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어쩐지 네. 허전하더라고요. 아니 일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 좋았을 건데 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째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야심차게 새해부터는 뭔가 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동안과는 다른 고향 아람누리 도서관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도서관 다녀왔는데 어땠었어요? 좋았죠. 그날 왜 미세먼지가 엄청 많은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그래서 저희가 실내로 가자. 예. 이렇게 맞아요. 도서관으로 가게 된 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이유 치고는 너무 좋은 탐방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날. 예. 예. 나도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거기 고향 아람누리 처음에 나는 한참 기다리다가 그죠 엉뚱한데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탐방한 아람누리 도서관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기 전에 먼저 요즘 다들 근데 도서관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시골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따로.
아 옛날에 네. 옛날. 그래서 뭐 도서관은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 구경하러 어, 뭐 바깥에서 어. 그냥 책만 보고 음. 저는 책이 저희 수면제거든요. 그 해바라기님 혹시 도서관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저는요, 그 믿기지는 않겠지만 아, 대학교 때 도서관에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네. 야 아까 좀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는 그런 거 없애버렸다는데. 네. 봄생이 네, 그래서 제 자리가 있었고 항상 그 커피가 제 자리에 화장실 갔다 오면 몇 잔씩 올려져 있었고 그거. 그랬습니다. 아, 영화 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 화장실 영화의 갔다 장면이 오면 진짜. 아. 이렇게 네, 좋아하는 사람 옆에 그래, 예. 없을 때 자리 놔주는 거. 네, 뭐 여러- 커피도 있었고 어머, 뭐 편지도 있었고 이야 목적이 다른 데 있을 거야. 대단하다. 아, 그런 나 얘기 그런 게 들었어. 있었으면 나도 좀 한번 해볼 걸. 그래, 그러니까 그래. 도서관을 갔었어야죠. 아, 많은 사람들 어쩌면 도서관의 목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네요. 그죠? 그렇- 네. 저도 사실은 뭐 도서관이라 하면 저도 아까 장대장처럼 어릴 때는 시골이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 집에서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뭐 입시 때니까 뭐 거의 뭐 학교가 도서관이었고 이제 대학 때도 이제 도서관 사실 가끔 갔는데 제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거보다 사실은 이유가 완전히 다른 목적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때는 한참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데모 시대, 학생 시운동이 한참 되던 뭐 어느 곳이나 다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런 시기였으니까 나도 이제 그때는 가끔씩 도서관에 옥상층이나 높은 곳에서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뿌린다든지 뭐 이런 가로 도서관을 가끔씩 가곤 했었죠. 네. 예. 사실 저도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음. 굉장히 높았어요. 네. 21층인가 22층이었는데 도서관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한희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단지도 많이 뿌려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주로 도서관에서 많이 뿌리잖아요. 네,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저는 꿋꿋하게 그냥 강제를 했죠. 얄미운 사람이 바로 그런데도 공부한다고 도서관 깍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거든. 네. 아무튼 의외예요, 그죠? 나, 그러게요. 별로 공부 안 하고 좀 이렇게 연애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억울해요. 모범생이었나 봐요, 정말. 공부를 하면 다 뭐가 책 속에 길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때는. 네. 글쎄, 아무튼 우리가 난 책 속에 잠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뭐 우리가 뭐 하긴 안 된 거니까 아마 공부보다도 일단 공부하러 갔다는 걸로 합시다. 목적이 어찌 보면 약간 다른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 공부하러 열심히 도서관 간 걸로 도서관은 자주 갔었다로. 인정합니다. 네. 아, 이번에 왜 그 아람누리 도서관에 갔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름도 아람누리고 또 아람누리 공연당하고 같이 그 해가지고 나는 사실 이 아람누리 도서관이 아람누리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마 문화진흥재단인가 아람누리가 그렇죠? 아람누라는 그 고향 고향 문화재단. 아 문화재단 네. 거기에서 같이 그냥 아람누리하고 같이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알고 보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시립 도서관이더라고. 네. 네. 고양시에 도서관 센터가 있고요. 네. 도서관 센터에 17개 시립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네요. 네. 나 그것도 몰랐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진짜 이 도서관에서 늘 살고 젊은 시절부터 도서관을 같이 난 늘 이 즐기시는. 해바라기님이 우리 아람누리에서 공식적으로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응. 그 아람누리 도서관은 이제 2007년 6월 22일 날 첫 개관을 했더라고요. 네. 네, 꽤 오래됐죠, 이제. 10년 훨씬 넘었네요. 네, 네. 그리고 11년째죠.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고 연면적이 4,457평방미터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각 층에는요.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장애인 자료실, 전기 간행물실, 그다음에 2층에는 종합 자료실, 예술 자료실, 3층에는 디지털 자료실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요. 또 지하 1층에는 강의실도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서점 보고 보존하는 서고실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하는 코너도 있고, 동아리 방도 있고, 북카페, 카페테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도서관은 도서가 20만 7,603권이 지금 있다고 하고요. 20만 권이 넘는 거.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도서가 아닌 비도서도 2,332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예술 특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예술 외국 자료가 24,500권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일산 동구 중앙로 1286 롯데백화점 길 건너편 아람누리 예술관 옆. 네, 네. 사실 아람누리하고 같이 있죠, 그죠? 네. 아람누리하고 건물도 거의 똑같이 지어가지고. 아람누리 안에 있는 거죠. 아람누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희방님처럼 네. 아람누리라고 아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람누리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지만 아람누리 도서관은 매니아 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이게 저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그때 봤던 것들이 눈에 이제 그쵸. 벌써 선하죠, 그죠? 네. 선한데 어떠셨어요, 장대장님? 장대장님과 이번에 어찌 보면 장대장님 하나 도서관을 공부하러 가기도 잘 안 갔지만 어떠세요? 도서관을 이번에는 샅샅이 그죠? 탐방을 했는데 저는 그 도서관에 하면은 책만 빌려주고 뭐 그런 것만 알았어요. 솔직히 예. 도서관에 별로 도서관보단 책이랑 안 친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디지털 자료실 무슨 뭐 언뜻 보니까 무슨 뭐 PC방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 거기 다 각자 앉아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뭐 와이파이나 뭐 인터넷 전부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회원만 가입하면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작가들도 거기서 작업을 직접 하신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도서실이 뭐 예전에 제가 너무 문외하게 몰랐던 사실 그런 걸 보고 많이 놀랐어요. 해바라기님은 도서관에 예, 저는 사실은 신나는 문학놀이 연구 모임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을 좀 그래도 자주 갔던 편이었고 아람누리 도서관은 자주 이용을 했던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도서관 역시 다르네요, 그죠? 범생이라니까. 아니요. 도서관만 갔었어요. 책을 보는 게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저처럼 네. 책을 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 신나는 문학놀이처럼 아이들하고 책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물론 이제 저 초창기 아까 네. 2007년생일 때는 나 사실 그것도 오래된 것 같은 기억인데 초창기에는 저도 몇 번 자주 갔었어요. 그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오랜만에 갔죠. 10년 정도 돼서 이번에 가봤는데 아까 장대함이 얘기하는 그런 디지털 열람실 그때는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없었고. 근데 진짜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아주 넓었잖아요. 그죠? 네. 한 층에 거의 반 이상을 한층의 차지해가지고 절반. 그리고 그 안에 공간 자체도 되게 답답하지도 않고 아까 PC방이라는데 진짜 PC방이 아니라 쾌적하고. 완전히 무슨 회의장 같았죠. 그죠? 아주 국제 회의장처럼 넓고 쾌적하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도 전에 내가 한 10년 그 전에 갔을 때보다도 엄청 많아졌더라고. 그때는 한 칸 있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런 양적인 성장도 느껴졌지만은 아까처럼 그렇게 다양화된 거 특히나 아까 해바라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밑에 지하에 가면은 복합 문화 공간처럼 해가지고서 카페테리아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어떤 변화가 저도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참 좋게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원래 그 책 안에 있는 그 자료와 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도서관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뭐 시험 공부하는 것, 자격증 공부하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고양시에 아까 17개 도서관 중에 이제 아람누리 도서관이 유일하게 그런 독서실 같은 열람실이 없는
그 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나 이해돼요. 솔직히 이해돼.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몇몇 수사들은 맨날 와갖고 완전 개인 사물처럼 개인 도서관처럼 사용해버리고. 근데 특히나 좀 거기 그분도 우리 안내해 주신 사스님도 얘기했지만은 이따가 보면은 뭐 먹는 것도 막 갖다 놓고 먹는 것 같은 거 뭐 먹고 도시락 보관할 수 있는 어, 냉장고 달라, 맞아, 온장고 맞아. 달라, 원장고 달라. 도시락 잊어버렸다, 맞아. 찾아달라. 그리고 발바닥 밑에 추우니까 개인 난방을 작게라도 좀 해달라고 하고 별. 어떤 사람은 춥다,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니까 잘 없앤 것 같아. 어찌 보면 뭐 좀 야속한 야멸찬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사실 공공성이라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인들만이 전담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공부라는 걸 하더라도 그렇게 꼭 바람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도서관에도 그런 힘든 일이 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뭐 에피소드 뭐 그런 어려운 점은 뭐 책을 찍거나 뭐 책을 더럽히거나 그런 거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 해바라기 집처럼 그거 와갖고서 주창 자기 앉아가지고서 하던 사람들은 좀 안 된대. 저는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학교 도서관, 시립 도서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도서 나눔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 올 수 없는 그 고양시에는 또 다문화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다문화 가족들, 그다음에 또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독서 지도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책도 이제 권해주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오히려 우리가 진짜 책만 읽는 도서관, 책만 대출한 도서가 아니라 이번에 느꼈던 건 계속 얘기되지만은 거기서 당연히 책을 대여하고 읽고 열람하고 하는 건 자료 하는 건 되지만은 강의도 하고 책과 관련된 혹은 저자와의 모시는 강의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 강의도 하고 그렇게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카페 같은 거 지원하고 하는데 특히나 아까 해바람이 얘기했지만은 우리 여기 아람누리 도서관의 그 고양시에서 4개로 특화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 했죠, 그죠? 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거죠? 예술. 그 고양시의 어떤 지방색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템을 4가지로 잡았어요. 꽃, 예술, 그다음에 향토 문화, 그리고 그림책. 그 4가지 특성화 도서관이 있는데 화정 도서관이 꽃 특성화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무슨 도서관? 꽃. 네. 꽃에 대해서. 네, 고양시는 그렇죠. 꽃의 도시니까. 오케이. 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꽃에 대한 특성화라는 것은 꽃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두 도서관은 향토 문화. 근처에 그 방가시도 있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랬는지 예. 향토 문화 특성화 도서관이고 그다음에 주엽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시립 도서관이요? 네. 예. 고양시 어린이 도서관이 화정 어린이 도서관하고 주엽 어린이 도서관하고 2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덕양구에 하나, 일산 동구 서구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이고 그다음에 이 아람누리 도서관은 예술 특성화 도서관. 예술이었죠, 그죠? 예, 예술 관련. 특히나 그까지 그 예술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3층이었어요. 예술 관련 전문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공간을 마련해놨죠, 그죠? 넓고 뭐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선하고 정말 어찌 보면 상당히 앞서가 있는 그런 도서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 자료순위 2층. 그 2층이었어요. 예. 우리 봤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 진짜 탐나더라고. 그 공간 자체가 최고의 권장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다가 아까 그 동아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장대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뭐 배부른 책 읽기라든지. 거기는 그러니까 책과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곳, 뭐 이런 그런 테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배부른 책 읽기. 그게 다 동아리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동아리를 그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 그 태어나서 보통 말을 틀 때 책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뭐 뱃속에서. 그런데 요새는 그냥
임신을 하면 엄마들이 음. 태중 음. 그때부터 같이 책을 읽어서 음. 같이 뱃속에서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태동이 같이 느껴지는 뭐 그런 동아리가 돼서 오. 아이를 낳아서 네. 그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건데요. 그게 그거. 네. 예. 그래서 이제 10년 전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특히 이 아랍누리 도서관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장 대장이 얘기했듯이 임산부들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어른 애뭐 글을 읽고 네. 읽기 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이전부터. 예, 그렇죠. 태교를 아. 이제 책으로 하고 그렇게 그 배부른 아까 뭐라 그랬죠? 배부른 책 읽기. 배부른 책 읽기. 예, 멤버들에게는 육아에 관한 책도 음. 선물하고 음. 아이 책도 선물하고 음. 이렇게 같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 배웠을 때 집에서 위인전 읽어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순신 뭐 이런 거 읽어줬어요. 뭐 역시 앞서 나갔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동아리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연극 있고요. 동아리 뭐 그런 것도. 네, 연극 동아리. 네. 그 60. 62세부터 75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이 아람 은빛 연극단이라는 분들인데 그분은 원래 연극을 하시려고 모이신 분이 아니고 이제 책을 읽던 분들이셨는데 그 동아리들이 발달을 해갖고 이제 연극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니 네. 연극 동아리하고 도서관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사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같이 책을 읽고 소통을 하면서 아, 거기에 대해 이제 책에 나온 거기서 그렇죠. 읽은 그럼 책에 대한 네. 내용에 감동받아서 서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아. 그게 연극으로 발전이 됐나 봐요. 아, 아. 그 전문적으로 아예 연극 동아리가 된 그러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는 독서 동아리였나?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3가지의 그 동아리가 동아리들이 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랍누리 도서관에서 제가 참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음흠. 책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작은 됐으나 끝나고 나면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동아리 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참 열심히 잘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단순히 들더라고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들이 책을 읽고 읽은 책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또다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강의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책을 읽다가 자기들이 뭐 직접 책을 저술을 하기도 하는 또 이런 과정까지도 있더라고. 그 우리가 아까 내가 초창 이 오프닝에서 사실 시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너다기도 한데 그 시도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독서 동아리가 결국은 또 이 습작 동아리가 되고 습작 동아리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작품의 책으로 한 권 시집까지 만든- 그렇죠. 엮어서 낸 그런 사람들이 책을 엮었더라고. 시집을. 그 책 이름이 책 제목이 토끼풀 무성하다. 토끼는 어딨지라는 이런 시집이라고. 한 20명이 모여서 각각 시를 써가지고 결국 그 시를 이제 책으로 엮어서 시집을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가지고 이게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대요. 네, 그렇다. 판매까지. 상당히 어찌 보면 그냥 가가지고서 책 읽으러 그냥 도서 대출하고 뭐 읽어보러 갔다가가 아니라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책을 알게 되고 읽다가 또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모여서 동아리가 되고 그 동아리가 단순하게 친목을 떠나서 전문적으로 습작과 출판까지 이어지는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도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렇죠. 예, 그런 그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데 이거는 마음의 양식이고 우리 사람 예, 소통 예, 나눔의 양식인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네. 예. 그런데다 또 거기 보면은 그 강의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인문학 뭐 필리버스터? 네, 인문학. 또 하신다고. 네, 인문학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획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학자들이 필리버스터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어떤 그 작가 설명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부지런히 많이 하더라고요. 고양시에는 굉장히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본거지도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쟁쟁한 작가들도 살고 있는 거고 그 김훈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네. 황석은 선생님 그다음에 또 뭐 은희경 씨도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때 이쪽에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작가들만 하도 또 그러니까 저자와의 되거든요. 예? 만남을 통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 있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서 보면 또 아까 그 나왔지만 그런 책을 고양시에 있는 작가들이 쓴 책, 네. 그죠? 아까 그 책 시집처럼 시집처럼 그런 책들을 가지고서 또 이거 뭐야 고양이 뽑은 올해의 책 이런 네. 행사도 하고 네. 하고 있죠, 그죠? 네. 응. 그래서 작가들 모여서 이제 네. 북 콘서트도 하고 포커스도 하고. 예, 예. 네. 정말 고양이가 뽑은 것처럼 옆에 고양이 한 마리씩 있는 포스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예. 재미났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또 도서관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맞아, 뭐 그런 네, 것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자사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음. 그런 기획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하고 같이 이 책과 함께 문화를 연결해 나가려고 고양시에 있는 그런 문화 예술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고양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네. 몰랐어요. 네. 아니, 저도 몰랐어요. 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를 듣고 계십니다.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일산 FM의 일산의 놀자는 고양 미디어 센터가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요. 일산의 놀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 테니스가 부릅니다. 라이브러리. 소녀시대 테티스의 라이브러리라는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아람누리 도서관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소녀시대 이 테티스는 뭐예요? 새로운 소녀시대예요? 아니요, 그 소녀시대 멤버 중에 네, 세 사람. 태연, 그다음에 티아라, 서연 이런 거 아니야? 소연, 예. 그 세 사람이 새로 한다. 예. 누군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우리가 갔다 온 그 도서관 분위기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음악 같습니다. 모던하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다시피 이 도서관이라는 건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뭐 공부 학습 혹은 책 독서 이런 거로만 어찌 보면 좀 특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도서관은 게 이제 어느 뭐 어떤 한 특정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우리 도시라든지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지 혹은 어떤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서 같이 존재하는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나 시민 혹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저 같으면요. 네. 지금 온라인 시대라고 그래서 사람들 손에는 책 대신 전부 다 스마트폰이 다 들어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빠르고 이제 급하게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하고 사람의 그 피부가 맞닿는 온기가 맞닿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슬로우 라이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진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와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런 활동이 가능한 곳,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고향의 문화예술 도시가 그 안에서부터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지네요. 예. 동의합니다, 진짜. 네. 장 대장님 혹시 저는 뭐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도서관을 탐방을 다 돌면서 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살잖아요, 지금. 예.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뭐 일거리를 찾아서 뭐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은 뭐 동아리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우리 고양시의 자랑이지 않나 싶고 또 이 아람누리 도서관이 정발산 밑에 있어요. 네, 그렇죠. 정발산을 끼고 끼고 네, 정말 환경이 정말 그렇죠. 좋죠. 끼고 있고 그 옆에는 또 그 맞은편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바로 그 우리가 그렇죠. 하는 소위 말 그 뭐야 예. 라페 그리자 그렇죠. 라페 라페스타 거리 지역이잖아요. 예, 거리고 거기는 또 전철역에서 바로 위에요. 바로 그 나이 드신 분들 전철 그냥 공짜로 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음. 그리고 뭐 그 1층에 그 신문 보는데 뭐 외국 신문까지 전부 있잖아요. 저는 거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1층, 야, 3층인가 그랬죠. 1층이에요. 아, 근데 1층인가? 아. 이게 신문 냄새를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문, 그 잉크 냄새 있잖아요.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문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쫙 신문을 펴놓고 보는 걸 보면서 아직도 신문이라는 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그 지하실에서 그 열람 그 그림 학생들이 그림 전시회 예, 그림 전시회까지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저는 도서관이라는 게 그런 다양한 그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우리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소통하고 우리가 보통 책 한 번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책을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차이점도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쓴 저자와 같이 그 책을 읽은 사람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거를 토론한다는 거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런 토론 시간을 꼭 한번 갖고 싶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바로 이제 두 분이 얘기하셨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도서관도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넘어서서 진짜 문화라는 문화의 공간으로서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는가. 그 문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겉으로 우리가 책을 읽고 책을 대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문화이지만 나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도 문화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도서관에 오는 그 어르신들이 네. 정말 어찌 보면은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도 책이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죠? 하지만은 도서관에 오기 위해서 그거 보셨잖아요. 다 네. 아주 예쁘게 차려있고 혹은 멋지게 차려있고 아침부터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아 오늘 내가 도서관에 가야지. 오늘 뭘 입을까? 뭘 타고 나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 가서 뭘 읽을까? 하면서 예, 설렘과 또 그런 걸 사면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다듬고 그래서 거기에 나가고 직접 또 책을 만져보고 읽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동아리 활동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근저에는 이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도서관을 뭐 그렇게 크게 짓냐 무슨 쓸데없는 도서에 돈을 들이냐 하겠지만은 맞아요. 이게 바로 문화라고 그 문화가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네, 고양시가 그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게 도서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형태로 하면 네. 상당히 오히려 진짜로 문화로서 도서관 자체가 문화로서도 충분히 그것도 아주 멋진 문화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저도 고양 시민이면 해봤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다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또 저는 그때 봤는데 또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또 거기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 나는 그 사람들이 네. 사실 공무원들인 줄 몰랐지만은 우리를 소개했던 사서분도 이선아 씨든가, 예. 네.
그 사서도 공무원인들로도 네.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자세 같은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직접 아마도 시민을 바로 직접 대하고 또 그 사람한테 바로 직접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하는 자세라든지 뭐 표정 하나가 우리가 흔히 구청이나 어디 틀려요. 시청이나 들어가서 네. 느끼는 그런 공무원들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렇죠. 느낌 자체가 달라요. 너무 어. 전문적이고 예. 그리고 진짜로 막 너무 어, 자랑하고 진짜로 싶은 거 뭔가를 너무 막- 제공하려고 그렇죠. 하는 뭔가를 하나라도 우리한테 막 제공하려고 가르쳐주고 하는 싶고 막 더 알려주고 싶고 그 그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 많은 책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그 사람들의 몸짓과 모든 것에 프라이드가 묻어 있는 것 그렇죠.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참 보기 좋았어요. 특히 네. 아람누리 도서관은 그 고양시에 있는 5개 도서관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예, 모범. 그러니까 모범이. 더 모범이 되는 음.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런 공무원들을 하면 참 우리 고양시에도 미래가 참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사실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아람누리 도서관을 좀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이용법이나 혹은 활용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누가 장대장님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한번 회원 가입하면 고양시 시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야 되는 네, 거예요. 예.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복잡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절대 없고요. 어떻게 한? 홈페이지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도서관 센터에 와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 주민등록증 한 개만 들어가면 그냥 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뭐 기업 재직자도 가능하고요. 경기도 소재 학원 재학생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시민이 아니라도 경기도 경기도 시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아 여기 그 네네.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뭐 가족 회원제도 있대요. 그래서 가족 회원 등록 후에 본인 학생이 책을 빌려갔는데 책을 반납하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네네. 때는 부모님이 대신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 가족 회원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안 해도 다른 그렇죠. 사람이 가족이면 누구든지 예, 그냥 네네. 해도. 가족 회원제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비 서류는 간단하게 어린이는 주민등록이 증이 없으니까 등본 한 통, 증명사진 하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사진은 왜 필요해요? 사진 등록증에 거기 있어야 되죠. 네. 사진 없으면 그 자리에서 찍어요. 네. 그렇게 있어. 요새는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직접 찍어주네. 그렇죠. 네. 그리고 청소년도 주민등록 등본 하나 그리고 학생증. 학생증이 있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요. 그리고 증명사진 하나 똑같죠. 성인은 현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그리고 증명사진 하나 이렇게 있으시면 등록을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단 고향 시민은 당연한 거고 고향 시민 아닌 경기도민이나 되고 경기도 예. 또뭐 고향 시민이나 경기도민 아니라도 여기서 뭐 아까 일하고 예, 직장을 다닌다, 예, 직장에 그렇죠. 있다든지 뭐 그런 거 활동을 해도 네. 가능하다. 네. 누가 쉽게 그러니까 가입할 수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음. 고양시 뭐 아람누리 도서관이니까 뭐 고양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시립도서관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경기도면 폭넓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아까 그 책을 가족이 반납하는 또 어떤 거는 책을 이렇게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있다. 상호 대차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냐면 아까 17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내가 찾는 책이 없어요. 없으면 다른 이 앱이 도서관. 있어요. 음. 앱이 있는데 앱을 깔면 음. 그 아까 만들었던 그 등록증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요. 그 앱만 있으면 고향 시내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 내가 찾는 책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신청을 하면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네. 그럼 예를 들면 만약 이제 내가 이 아람누리 도서관 근처에 살아서 아람누리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책이 없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쪽 덕양에 있는 무슨 하정 도서관에서 그 책이 있으면 내 하정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네. 책이 그 책을 그냥 여기 아람누리 도서관으로 갖다 준다 이거죠. 네네. 대단하죠. 오케이.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런 거 좋네요. 예. 좋네요. 그래서 뭐 아주 편리하게 예. 어쩌면 한 권이라도 더 고향 시민들이 책을 잘 읽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가 왜 책을 그
재달에 반납을 못하면 뭐 이게 페널티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여기는 페널티가 책을 빌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하루를 늦게 반납을 했다.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책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혹시 반납을 못 하더라도 이게 뭐 아까 뭐 다른 뭐 그럴 회원 때는 다른 가족 사람 회원제를 예, 예. 이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그런 게 가능하고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인 반납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거 그 버스로 왜 이렇게 뭐 오는 이동 그것도 있어요. 도서관. 그건 이거 상관없는 게. 이동 도서관도 있는데 이동 도서관은 그 새마을 그 자원봉사 거기서 대신 이게 아파트 단지라든가 좀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데 그런데 한 번씩 찾아가서 그 책에 도서관이 차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빌려가는 거예요. 그런 찾아가는 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고양시에는.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참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쉽게 그리고 아주 다양한 측면의 어떤 책, 문화, 뭐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그리고 즐거웠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보면 이런 거는 정말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더 좋은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적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없을까요? 장대장님 뭐. 그러니까 그날 답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마도 도서관이 굉장히 컸어요. 네. 지금도 크고 근데 너무 이제 오래돼서 마도도서의 암센터 옆에 있는 예. 거. 예. 오래돼서 너무 이제 한마디로 나이를 먹었어요 도서관이. 그래서 이제 안 좋으니까 그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조금 덕양 같은 경우는 제가 화정 도서관 그쪽으로는 일이 이거는 있어서 우리가 갔다 온 아람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도서관 전반적인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고양시의 도서관에 도서관에 대한 얘기죠. 예. 그런 거 지금 아람누리 도서관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하고 다 좋아요. 근데 다른 지금 새로 생긴 그 도서관보다 어린이 놀이방 있죠? 그게 조금 작다는 그러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도 도서관은 더 오래됐어요. 아람누리보다? 네, 훨씬 오래됐죠. 그 마도 도서관하고 백석 도서관이 거의 초창기에 지어진 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마도 도서관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고 사실 지금 장 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감지가 됐고 마도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 지하에 있어요. 네. 지하에 있고 굉장히 위험하지. 예.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근데 이게 안정성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튼튼히 지어가지고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그러면은 뭐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리포지셔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정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이제 올해는 아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많이 확보를 해서 오케이, 좋은 일이네요. 예, 마도 도서관을 좀 잘 아주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문화 융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마도 도서관 같은 있습니다. 것도 사실 위치가 참 좋은데요. 그죠? 거기도 멋지고. 정발산 바로 뒤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던 분들이 오면 마도 도서관 보고 와 그래요. 굉장히 크고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는 풍광도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오래됐고 낡은 시설들을 좀 리모델링하고 그죠. 조금씩 깨끗하게 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또 재창조해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 시민들이 좀 적극 지지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일에 좀 더 행정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죠. 힘을 좀 보탤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경기도비하고 고양 그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나라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여기 아람누리 보면서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네. 시스템은 참 좋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외국에서 또 살아봤지만은 특히나 이제 파리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에 이런 차이를 하나 느꼈어요. 그 뭐냐면 여기에 그 아까 아랍누리에는 총 사서분이 3명이 계신다 하더라고. 네네. 뭐 전체 직원에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 적은 네. 인원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수장고에도 내려가 봤잖아요. 진짜 그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갖다 이어놓은 창고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는 안 나와요. 좀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네. 실제로 사서들이 하는 일은 그런 자료에 참된 자료들을 분류하고 복원하고 그 보관해가지고 영구히 보존되게 하고 또 뭐 묻혀진 것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현재 사서의 인원이 좀 수적으로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어요. 뭐 가능하다 하면 그런 쪽도 좀 앞에서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맞아요. 저는 또 생각을 해본 거는 저희도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았던 것처럼 도서관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함으로써 정말 고양시가 아이를 키운다. 도서관이 아이를 키운다.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아이들이 몰려가서 또 혹은 부모님들이 몰려가서 같이 육아도 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도 배울 수 있는 문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아지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그 고양시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의 무궁한 발전과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 뭐랄까 활용 이런 것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좋습니다. 자, 힘내라. 수고하십니다. 네. 시간이 그냥 벌써 이렇게 훌쩍 가버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었어요? 네. 예. 저희들도 즐거웠지만 함께 해주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산 시민 여러분들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었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일산 FM에는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산의 놀자 코너 외에도 청춘만세, 학종이 그리고 미녀 삼총사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알차고 더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